당사국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사흘째 마지막 날 평화 새로운 미래 특별 생방송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천지 주변을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삼지연공항에서 바로 성남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백두산에서 공동취재단이 보내온 새로운 화면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백두산 공동취재단이 찍은 사진입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얼굴이 보이는데, 네. 양 정상이 서 있고요. 네. 그 양 정상에 이설주 여사 옆으로는 서훈국정원장, 도정호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산림청장, 외교부 장관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서 보면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옆쪽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예, 예, 예. 이쪽에 산림청장 이쪽에 있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상황실장.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사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이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천지인 거죠. 네. 정말 날씨가 좋네요. 이게 정말 2박 3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네, 모든 상징이 다 들어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민족 온 결의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요. 사실 네. 평양 일정만 소화하기도 2박 3일은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네. 이제 백두산에 여기에서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을 한 게 지금 몇 시가 되는 건가요? 평양에서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게 8시 20분이고요. 그렇죠. 장군봉에 도착한 게 9시 33분. 그리고 천지로 내려간 것이 이제 10시 20분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정상에 도착을 한 게 평양에서 떠나서 불과 2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정말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떠나거나 네. 제주도 한라산에서 제주도 공항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면. 부부 내외의 사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인생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정말 오늘도 날씨도 좋아서 지금 그 기상청 정보를 보니까 삼지연 공항은 20도 정도 되고요. 백두산 정상은 낮 기온이 한 11도에서 12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 33분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10도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기온이기는 해요. 이제 제가 요맘때 10년 전에 꼭 백두산을 갔었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가 2008년 9월 29일이나 3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9월 25일에 첫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눈이 와서 이제 눈이 이렇게 하얗게 약간 덮여 있는 모습이 있었고 저도 그때 완전히 겨울 외투 스키장에서 쓰는 그 목도리 같은 것을 하고 갔는데 날이 이만큼 좋아서 결국 이제 한 겹 한 겹 벗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막에 보면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여기가 장군봉 조금 전 여기는 지금 이제 장군봉에서 내려온 사진인데요. 천지 쪽으로 내려온 것 같죠? 그건 아니고요. 천지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지 쪽이 아니라 다시 이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궤도 열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천지 네, 지금 아니면 저기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인지 지금
화면만 봐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거죠. 네. 이게 북한에서 삭도라고 부르고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이 삭도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케이블카가 이제 장군봉에서 천지까지 내려가는 네, 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케이블카입니다. 이제는 이제 장군봉에서 내려가서 천지에 서서 있는 네. 거죠. 바로 천지까지 천지가 내려간 저렇게 거죠.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천지예요, 저기가. 네. 예. 김 위원장이 천지에서는 꽃보다 해돋이가 장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설주 여사가 그게 그 말하기 전에 7, 8월이 천지가 가장 좋고 백두산이 가장 좋고 만병초가 만발합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꽃보다 해돋이가 장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네요. 예, 여기가 이제 천지에 손이라도 좀 담궈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천지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천지가 허락한다면 손이라도 좀 담궈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지금 담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을 꼭 북한 루트를 통해서 가보고 싶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사진이 조금 두서없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지연 공항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지연 공항입니다. 네. 삼지연에 도착을 했더니 이번에는 삼지연군에서 저 뒤에 보이는 건 공군 2호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군 2호기가 갔고요. 여기에서도 평양과 비슷하게 환영 네.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북한군 많이들 명예위병대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양강도 쪽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양강도의 그 도 인민위원장부터 도당 네. 책임비서까지 꽤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 땅으로 백두산 가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계속 거절을 하고 반드시 북한 땅으로 먼저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천지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지인 그룹, 경제인 그룹들이 올라간 사진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박용만 대한상회장. 네. 여기가 이제 해발 높이가 북한에서 2,750m라고 50m. 얘기를 하죠. 네. 저희가 어려서 배울 때 천지, 백두산 지 높이는 2,744m라고 배웠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 아마 제 실측을 했는지 2,750m라고 얘기를 이게 좀 했습니다. 논란이 있나 봐요. 지금도 중국 쪽에서는 또 2,744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곳이요. 네. 천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이런 그 전망대 비슷한 것을 내놓은 데가 장군봉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지의 모습이 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네.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제 북쪽의 그 산하가 많이 보이는, 잘 보이는 네. 그런 곳에 전망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옆에 있는 보장성원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천지 수심 깊이가 얼마나 되나라고 물어봤더니 보장성원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설주 여사가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325m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전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설주 여사가 네. 준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딱 천지 수심 네. 물어봤더니 곧바로 25m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백두산에는 전설이 많습니다.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네. 하늘의 선녀가 99명의 선녀가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네. 오늘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도 예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북한에서 이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슨 선녀가 나오고 나무꾼이 나오면 옛날 그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가 다녀간 이야기도 무슨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전설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 네. 이어지게 될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말하죠. 네. 아, 정말 오늘 날이 좋은데 네.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백두산이 하도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네. 3대가 덕을 쌓아야 백두산에 가서 천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 백두산 관광을 가도 천지를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백두산 사실령이 허락해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블카입니다. 네. 예, 요 케이블카는 백두산 그 정상에서 네. 천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네. 그렇군요. 네. 백두산 천지에 아까 이설주 여사가 그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두 분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라고 했더니 또 문 대통령이 여기에 또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에 약간 농담을 좀 섞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네. 그랬더니 그렇죠. 이설주 여사 연설 감동 깊게 들었다고. 어저께 김연경 기자도 그 연설 장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보는 15만 북한의 평양 시민들은 감동적이었을 거다. 울림이 꽤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정순 여사가 그 페트병을 한 날 들고 있어가지고 네. 저게 뭔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북한 상표 같지는 않아서 저게 뭔가 싶었는데 그게 한라산 물이었던 모양이에요. 합수를 한 거군요. 예, 한라산 물을 가져가서 합수를 네.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산을 참 좋아하는데 백두산을 왜 안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백두산을 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99%가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중국을 통해서 그동안 뭐 가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네. 굳이 가지 않고 기다렸더니 첫 천지를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제 옆에 새로 전문가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비록 사진이 나가고 있지만 함께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네. 이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 백두산을 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대통령이 백두산을 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네. 한라산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김영춘 얘기를 했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라산에 헬기장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웃었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송영무 장관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병대 일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때는 송영무 장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 한라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뭐 새로 또 다른 인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네. 1980년대에 사실 남북 간의 밀사가 오갔습니다. 그때 이제 네. 남쪽에서는 그 박철원, 그 네네네. 노태우 대통령의 육촌이기도 했었죠. 오공 황태자. 네, 오공 황태자라고 불렀던 박철원 당시 박철원, 그 안기부장 특보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한시혜 노동당 그때 어떻게 됐었죠? 이게 한시혜 뭐 부장 정도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간에 한 라인이 운영이 됐었고 서로 정말 많이 오갔습니다. 밀사로서 네. 그때 가장 많은 밀사가 오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헬기를 당시에 한시혜 부장이 왔을 때 한라산에 헬기를 타고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비사로 있다가 박철원 씨가 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했었고요. 저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라산에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헬기를 타고서 무사히 내릴 수 있을까 네. 그랬는데 헬기 착륙을 강행을 했다. 만약에 그때 헬기가 떨어졌더라면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회고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그때 원래 그 백두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백두산과 한라산을 남북의 밀사가 오간 사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남쪽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는 백두산을 간 적은 있습니다. 2000년에 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당시에 언론사 사장단, 방북단이 한 50여 명이 꾸려졌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 코스로 갔었죠.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랬더니 네. 저기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백두산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그래서 이 얘기를 했네요. 백두산을 간다라는 거의 의미를 이설주 여사가 참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네.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했네요. 예, 그래서 백두의 해맞이 다음에 네. 혹시 한라산을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통일에 한 걸음 가까워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가지고 왔다.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거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조성열 박사님 지금 사진 보시고 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십니까? 예, 저도 백두산은 여러 번 갔었는데 다 중국 측에서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 측에서는 천재 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러운 모양입니다. 예, 지금 장군봉에서는 천지로 내려가는 방법이 계단도 있고 예, 케이블카도 케이블카를 있고 타고 내려가는 두 가지 그러던데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 않나요? 그죠?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는 길은 있는 것 아마 같던데.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 당시 좀 힘들죠. 통제돼가지고 예, 가보지 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갔을 때 여기 백두산에서 천지 내려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 아마 케이블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군요. 그쪽 분들 말씀으로는 곧 날씨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저 케이블카를 못 타본 게 참 아쉬웠는데 결국 천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남측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에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백두산 관광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네.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죠. 네. 분단 이후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문 대통령이 이게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네. 남쪽의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오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네. 조성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이 직항로 네. 서울에서 평양을 거치지 않고 백두산을 예. 관광하는 직항로에 합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2007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삼지연 공항을 개발해서 네. 바로 직항로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제 실현되지 못했었는데요. 네. 아마 그때 이제 삼지연 공항을 이제 상당히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지금 성남 서울공항으로 오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루트를 개척하는 일이 되겠네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항공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지금 항공 전문가와 잠깐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남북이 합의를 하고 그냥 뭐 비행기가 가면 하늘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면은 항공로가 아니냐.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항로는 아주 엄격하게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제항공기구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남북 간에 저기는 지금 만들어 놓은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그 길을 개척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네.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해 쪽으로 빠져 나와서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유 그 항로를 택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렇게 될 이유는 뭐냐면은 남북의 항공 당국이 이걸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인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방공 식별구역이나 정보구역 같은 곳을 일단 거치지 않는 노선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겠네요. 그렇다면 추론해 보건대 네. 오늘의 백두산 방문이 정말 즉석에서 결정이 된 것일까? 상당히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굉장히 생각이 많은 되지 않나요? 준비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이 항로를 택해서 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청와대 설명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 이 화면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좀 추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 트레킹, 백두산에 가고 싶다는 것이 대화가 됐고, 그러면은 경호실과 이쪽 당국 차원에서 그 관련된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구들을 각각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격화된 것은 지난 9월 5일에 남측의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오시면은 뭐 백두산도 좀 오시죠라고 얘기가 됐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한 보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관측에서는 8월 말서부터 삼지연 공항하고 백두산 올라가는 길을 이제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8월 말부터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시진핑 주석이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하죠. 근데 구구절대 시진핑 주석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백두산에 문 대통령이 가실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한 분도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정말 그야말로 오랫동안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8월에 갔을 때도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를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때 정말 열심히 환영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걸 백두산에서 트레킹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 트레킹이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구간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트레킹이라고 직성이 풀릴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을 거고 사실 그 삼지연에서 그 백두산 천지에서 걷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잡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그 화면은 또 얼마나 조용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확인된 동선을 보면은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차량으로 중간 산 중턱까지, 백두산 중턱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다시 궤도 열차를 타고 장군봉 입구까지 간 걸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장군봉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죠? 뭐 걸음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제 기억으로 보면은 한 10분, 한 뭐 15분 천천히 올라가도 농담으로 하이힐 신고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보시다시피 뭐 돌도 없고 이게 워낙에 지대가 높다 보니까 식물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 백두산을 올라가다 보면 혹시 이따가 주행하는 그 그림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서 가는 길은 정말 우거진 수풀입니다. 거기를 북한 말로는 백두산 봇나무, 그러니까 벚나무가 아니라 보의 시옷발음 해가지고 받침해서 봇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 봇나무 숲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자작나무인데 침엽수림이겠네요. 침엽수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나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려서 자연 시간이나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툰드라 지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무슨 뭐라 그러나요? 뭐 그 수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관목 수림이 나오고. 또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어서 거기서 도시락 먹기도 하는. 그 야생초가 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계절이 다 있다 이런 네,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은 푸른 침엽수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가을 같은 가을에 뭐 갈대밭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곳에서 앉아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어본 기억도 있는데요. 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저렇게 백두산 천지는 거의 1년에 한두 달을 빼고는 거의 겨울이죠. 아까 김정숙 여사가 그 페트병 들고 물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또 천지 물도 또 떴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또 한라산 가서 그렇습니다. 합수를 하겠네요. 오늘 이게 상징적인 그 장면들을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조성열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도로를 개보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삼지연 공항
그리고 공항 이후에 삼지연까지 이르는 그 길 자체가 이게 남북 협력의 상징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쪽은 그동안에 이제 그 남북 경협을 대비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 개발을 했고 또 지난번 합의에 따라서 이제 관광 산업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쿠바가 미국 제재하에서 관광 산업을 했듯이 북한도 이제 원산 쪽을 개발하면서 갈마 비행장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단지 문 대통령을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백두산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마 삼지연 공항을 좀 정비하고 도로도 다시 이제 개보수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한번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세계인들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백두산, 지난번에 왜 싱가포르가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세계로 전속이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백두산이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세계 속에서 백두산은 잘 모르고 또 이곳이 어떻게 보면 중국 영토로 인식되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세계인들한테는 이것이 우리 땅이다. 뭐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영토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산이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삼지연 오늘 공항에 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삼지연 공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삼지연 공항에서 삼지연군으로 이르는 그 관광 도로를 포장하는데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두 차례 그 아스팔트의 원료죠. 피치를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치를 2005년에 제공을 했는데 그게 공법이 그러니까 일반 도로하고 활주로 공법이 달라야 되는데 공법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삼지연 공항 도로가 제대로 금방 크랙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다시 2007년에 다시 피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항의 어떤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던 일이 있었죠. 백두산과 천지 이야기는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그림이 들어오면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공연 관람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북한 군중 앞에서 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말 그리고 문 대통령의 연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의 화려한 무대를 펼쳐주신 청소년 학생 출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모두가 하나와 같은 모습,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또 열렬하게 환영해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움으로 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대로 남북 정상은 어젯밤 늦게까지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했죠. 어제 공연의 주요 장면들 최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남북 정상 내외가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색동옷을 입은 화동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15만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 소리는 2분 10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만여 명이 한치의 흐트림 없이 자아내는 카드 섹션과 각종 공연은 감탄을 자아냈고 드론과 레이저 조명, 미디어 아트 같은 첨단 기술도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아리랑 이후 5년 만에 공개한 집단 체조 공연 이른바 빛나는 조국.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 대표적인 공연이지만 우리 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내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남과 북 관람객들은 하나같이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통일이 당장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양옆에 있는 분들 이제 표정을 봤는데 다들 엄청 진심으로 감동받아하는 것 같아요. 1시간 20분가량의 공연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환호를 받으며 남북 정상이 경기장을 나서자 공연은 다시 만납시다 합창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사소한 궁금증들까지 하나하나 묻고 답해드리는 정상회담 묻답 시간입니다. 2박 3일의 마지막 일정,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어떤 경로일지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평양에서 삼지연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지도로 확인해보니 직선거리 약 380km 정도인데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군 2호기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보다도 앞서서 북한 항공기로 미리 이동을 했습니다. 삼지연공항부터 백두산 중턱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두산은 이렇게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국 국경 쪽으로도 도로가 좀 있긴 한데요. 더 돌아가는 길이고 거리도 더 멉니다. 지금 표시된 길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차량으로 이동한 뒤에 궤도 차량으로 갈아타고 정상인 장군봉까지 오르게 됩니다. 1989년에 궤도 차량이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뭐 일종의 모노레일 같은 궤도 위를 달리는 객차 형태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10분쯤 문 대통령 일행은 이렇게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군봉이 산봉우리니까 천지는 그 아래로 움푹 파여있는 호수겠죠. 문 대통령 일행은 장군봉에서 천지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내려갔습니다. 10시 20분쯤 이렇게 천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천지 주변을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 기상 사정에 따라서 천지까지는 못 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날씨 사정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호기를 타고 백두산으로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갈 때는 1호기를 탔었죠. 이번에는 2호기를 타고 백두산을 갔고요. 자, 1호기와 2호기 왜 두 대로 구별이 돼 있고 도대체 차이는 어떻게 있는 걸까요? 일단 공군 1호기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는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빌려 쓰고 있고요. 2001년식 보잉 747 기종이라고 합니다. 코드 1이라고도 부르는데 관제탑에서 이 항공기를 부를 때 부르는 콜사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전용 공간, 수행원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회의실이나 기자회견장 같은 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군 2호기는 뭘까요? 국무총리 이하급이 쓰는 비행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갈 때도 이 2호기를 썼습니다. 1호기가 고장이 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 비행기 역할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평양에 예비로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건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의 소속이라는 점도 1호기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왜 더 큰 1호기가 아니라 2호기를 타고 백두산에 갔을까요? 1호기보다 작은 보잉 737 기종이기 때문에 삼지연 공항 고도가 높고 활주로가 짧습니다. 1호기는 착륙할 수가 없어서 조금 작은 2호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묻답이었습니다. 네, 아까 보신 사진들도 있고요. 천지와 백두산의 장면들이 또 추가로 들어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시간 순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네요. 이 삼지연 공항이요, 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공항이다 보니까 활주로도 짧고 유도로나 아니면은 다른 그 안전 시설들이 이렇게 평양공항에 비해서 국제공항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아닌 조금 작은 2호기를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아주 정식으로 또 삼지연 공항에 갔는데 또 이렇게 환영 예식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동영상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규모는 줄었지만 육해공군의 그 명예위병대 의장대가 사열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뭐 레드카펫 깔고 거의 뭐 평양 순환공항에서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가깝게 당겨서 찍으면 여기가 어딘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죠. 네, 주민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또 한반도기와 꽃을 흔들었겠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주보고 있는 그 앞쪽으로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 주민들 참 접촉면이 꽤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양 주민 아니고 그 정상에 가서 지방 주민들도 만난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경우는 평양 시민들은 그래도 뭐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그 지방의 경우는 생활 수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과감하게 현지 주민들과 또 우리 대통령의 어떤 그 접촉을 좀 허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별히 요청을 해서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골라달라 해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갔고 실제로 거기에서 평양 시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담도 나누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장군봉으로 가는 길인가 보죠. 아까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삼지연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이제 차량을 통해서
백두산 중턱까지 일단 먼저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지금 이제 백두산 장군봉에 도착한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르고 정상에서 정부 공식 수행단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같이 촬영을 했고요. 서훈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리설주 여사,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강요들, 장관들의 모습, 또 산림청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 김정숙 여사 눈 감은 모습이네요. 네, 정의용 실장까지. 네, 끝에 정의용 실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수행원에게 제가 사진을 찍어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최근까지는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이나 스킨십이 좀 남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대해서도요. 김정은 위원장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이제 애민 정치입니다. 그래서 문수 물놀이 시설 같은 데 가서도 손수 잡초를 뜯고 또 이걸 이제 관료들 질책하면서 만약 당신들 집이라면 이렇게 했겠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서민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군부대를 가면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군인들 기립 자세에다가 주로 여군들이 좀 가장자리에 배치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하게 되면 여군들이 측근에 이제 가장자리에 모여 있고 또 팔짱도 끼고 그리고 좀 자유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시대의 구호 중에 하나가 보면 어깨를 곁고, 우리로 치면 어깨를 건다라는 뜻인데요.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와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전사들, 그러니까 초급 병사들도 당신은 나와 전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스킨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죠.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2012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에 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물은 잘 나오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게 물이 모터가 가끔씩 멈추니까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게 주부들의 고민이거든요.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가서 그 군부대 가서 간장 맛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 내무반에 가서 이게 바닥에 손을 짚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을 그런 리더십을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사진들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함께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설주 여사가 새로운 역사 전설을 두 분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 앞에서 어저께 연설을 다 했다. 이런 게 또 새로운 역사다. 뭐 이런 얘기 농담 섞어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하늘이 오늘 정말 푸릅니다. 백두산에서 바라본 하늘. 예, 저도 백두산 몇 번 중국지도 올라갔지만 굉장히 저렇게 파란 하늘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연경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백두산이 허락해야 그렇습니다. 자손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 다들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4번 갔는데 4번 다 천지를 다 봤거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건 딱 한 번이었고요. 덕을 쌓으셨군요. 네. 그랬는데 사실 저렇게 환한 모습은 북한 쪽에서 내려갔을 때 처음 한 번 봤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와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상징적인 사진이 뭐 정말 한 카트 이상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앞으로 경제에서 이제 또 관광 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 관광 벨트 중에서 한 곳이 바로 이 백두산 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지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삼지연 공항에서 한 32km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러려면 공항도 개보수를 해야죠. 관광 도로도 만들어야죠. 지금 북한이 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인접하기 위해서 철도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해산까지 오는 이제 철도 해산 삼지연. 지금 이거는 위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한번 담그고 싶다라고 손을 얘기하면서 담그는, 손을 예. 담그는 모습입니다. 네. 가보고 싶었던 천지 백두산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왼손에 작은 물병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이 물병을-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재물을 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와서 한라산에 물을 네. 붓고 네. 이제 합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천지물을 떠서 그렇죠. 한라산으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지 그리고 백두산, 장군봉까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사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윤경아 기자.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정상회담 관련 키워드의 언급량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키워드 백두산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늘 오전 백두산에 오른 두 정상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날씨라는 단어입니다. 1000건이 넘게 언급이 됐거든요. 당초 두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오른 뒤 날씨가 좋으면 천지에도 갈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날씨가 좋길 바란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백두산 날씨가 좋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잤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활창한 날씨 속에 두 정상이 천지를 방문한 모습이 공개된 뒤에는 1년 중 백두산 천지 날씨가 좋은 날이 얼마 안 되는데 하늘도 더운 것 같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함께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1,700건이 넘게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에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한 분들이 많으셨던 건데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천지와 개마고원 그리고 백두산에 오르는 길 등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국민들도 백두산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관 검색어로는요, 환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 이번 방북길에 평양 시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죠. 오늘 아침 환송길에도 매우 이른 시각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환송을 해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서울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환영을 해줘야 하느냐, 이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많이 오갔습니다. 한 학부모는요, 초등학생 딸이 김 위원장이 방문 때 자신도 거리에 나가 손을 흔들겠다, 그것이 예의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번 넣어봤습니다. 연관 검색어 가운데 대통령 연설이라는 단어가 새로 순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문 대통령이 평양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시민들에게 한 연설이 오늘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집단 체조도 멋졌지만 우리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시민들을 향해 연설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양 가이드 코너입니다. 두 정상이 오늘 백두산 방문을 위해 들렀던 삼지연 공항, 그리고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중 앞에서 첫 연설을 했던 5일 경기장, 각각 어떤 곳인지 평양 가이드 남영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양 가이드입니다. 저는 지금 가상의 순안국제공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새벽 6시 30분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출발해서 백두산으로 향했죠. 백두산으로 향하기 위해 들른 공항이 삼지연 공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과 함께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삼지연 공항은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에 있고 해발 1,300m 고원지대에 있는 공항입니다. 백두산 관광용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백두산 관광은 거의 중국을 통해서만 주로 가능하다가 이 공항이 건설되면서 북한에서도 비행기를 통해 백두산에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직선 거리로는 약 390km,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활주로가 상당히 짧고 비교적 소규모의 공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는 보도 드린 대로 공군 1호기죠. 평양 순안공항에서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지연공항 활주로가 좀 짧아서 1호기 대신 2호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백두산까지는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두산의 광경이 제 뒤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로 사정으로 좀 차로는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삼지연이란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지연은요, 지역명인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한은 뭐 삼지연을 백두혈통의 뿌리 이렇게 선전을 하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곳을 찾아서 개발을 하자 이렇게 강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개인적으로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은 아니고 만찬 건배사였죠.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번 방문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셈이고요. 남과 북 모두 명분과 상징성이 있는 방문이 될 듯합니다. 뒤로 백두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아까부터도 설명드렸지만 뭐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산이죠. 높이 2,750m,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의 영산이고요. 정상 천지호수에 대해서도 천지호수가 깊이가 최대 384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삼지연공항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5월 1일 경기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넘겨주시죠. 네, 지금 이게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바로 5월 1일 경기장인데요. 어제 열린 공연 이름은 빛나는 조국이었죠. 원래는 아리랑 축전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5년 만에 재개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공연인데요. 지금 여기는 1시간 정도로 축소된 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 집단체조, 지금 보시는 집단체조가 열리는 곳이 바로 5월 1일 경기장인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89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대동강에 있는 섬 능라도에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지시해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한가운데는 축구장이 있고 주변에는 육상주로가 있는 전형적인 경기장인데요. 세계 최대의 축구장으로 꼽힙니다. 1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요. 출입구만 9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 기념 행사인 지난 구구절 행사도 여기서 치렀죠. 구구절 때 정식 공연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이름을 바꿔서 재개된 공연입니다. 집단 체조와 카드 섹션 등의 최대 1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혹사 논란도 간간히 있었죠. 북한은 못 보면 평생 후회할 것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 얼마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등석은 800유로, 우리 돈으로 103만 원 정도고요. 3등석 100유로, 우리 돈으로 12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올해 공연에서는 반미구호가 사라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성과를 자축하는 내용으로 조금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젯밤 공연장이었던 5월 1일 경기장 그리고 오늘 방문한 삼지연 공항 알아봤습니다. 평양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네, 잠시 뒤 3시부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서울 메인프레스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메인프레스센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오늘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고 천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과 사진들이 평양 공동취재단으로부터 속속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3시에 있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서 그 이후 일정이 좀 더 자세히 소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최경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두 정상의 백두산 세부 일정이 시간대별로 좀 자세하게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정상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에서 백두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평양 남북정상회담 셋째 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과 북의 두 정상 내외. 1년 전에는 누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할 것이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어준 백두산의 기호는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서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은 아직까지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상 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선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요. 수석님께서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예, 맨 앞에.
교통방송 TBS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 이강훈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 정상 내외가 또 산책도 나눴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났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모두 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에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직접 취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뉴시스 정윤아 기자입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지 의전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 곧 출발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줄에 바로 기자님.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측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 내외의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사실 관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 외에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이쪽 질문하시죠. 네,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남측 경제인하고 그 북측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찬을 함께한 걸로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하셨지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어떤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큼이나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통신 여건, 그다음에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북측과의 취재, 북에서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재가 되더라도 이걸 남측으로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는 지금 서울 공항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별 생방송 2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